어, 예, 의료 관계 법규 문제집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의료법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90 문제 정도 되고요. 이 문제집 중심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시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이해될 때까지 책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의료법이에요. 자, 1번.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법 목적이죠. 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번이 답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의료인은 총 5명이라고 외우셨습니다. 그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5명.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자, 3번입니다.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 똑같은 문제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번 조산사 골라주시면 되고요. 4번 의사의 임무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면 의료와 보건 지도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진료라는 말이 나오면 진료인 것 같아 이렇게 좀 흔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진료는 우리가 그 진찰실에서 하는 진찰과 치료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의료입니다. 그래서 진료 말고 정확한 법적인 용어 있죠? 의료와 보건 지도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해당하는 것.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정확한 용어로는 간병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우리가 외웠던 거 6가지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해서 6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답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7번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10종이죠.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 3개 더하기 조산원 더하기 병원급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그렇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잘 섞여서 나오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아니면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거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그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8번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9번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 외래 환자예요. 입원하지 않고 진료만 보고 가는 그 곳을 얘기하는데, 자, 의원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요. 종합병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종합병원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 병상의 개수는 100병상 이상이었고, 그쵸?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전문의 배치 기준은 300병상이 되지 않을 때는 7과목이었고, 300병상이 넘어가면 9과목을 두고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개와 9개의 차이, 2개과만 좀 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2개는 치과와 정신의학과입니다.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을 갔을 때, 이 치과가 있네? 내지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병상이 넘는 덩치의 병원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이에요. 요양병원의 설치 요건으로 옳은 것. 자, 요양병원 설치 요건. 자, 이 요양병원은 낚인 거예요. 낚시죠.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말합니다.
자, 12번.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저 병상 수는 몇 개이냐? 그럼 얘 100개였죠? 그래서 4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병상의 기준을 두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치과였죠. 치과 의원, 치과 병원 두 가지 그 병상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병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병원입니다.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밖에 없죠. 그렇죠? 의사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병원에 대한 정의 적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4번입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 그리고 병원이기 때문에 병상은 30개. 그래서 30개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곳이다. 4번이 적절합니다. 자, 14번.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과 관련이 있는 병원. 장기 입원.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 5번. 요양병원을 고르시면 되고요. 15번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를 통해서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500병상은 넘어야 하고요. 자,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 갖추고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하고, 규정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그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했죠. 전문 진료군이 21% 이상, 단순 진료군이 16% 이하 동시에 충족할 때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15번은 1, 2, 3, 4는 맞는 요건, 그리고 5번 교통편의시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죠. 자, 16번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실시 연한. 자, 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3년 고르시면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그리고 우리가 정신건강증진법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게 있었죠.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 이것도 모두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얘기가 나오면 3년이고, 하나 기억하실 거, 혈액원은 평가가 주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 3년, 혈액원 2년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자는 다 똑같아요. 2년짜리건 3년짜리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17번. 의료인 옳게 나열된 것은 2번. 아까 하셨죠? 18번. 의료기관은 총 몇 종입니까? 그럼 10개. 의원급 3개, 조산원 1, 병원급 6개 해서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번. 의료인의 결격 사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사람에게 진료 보기 싫다라고 하면 결격 사유인 거예요. 자, 정신질환자, 피한정 후견인, 마약 대마 향정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 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0번입니다. 의료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보세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죠. 2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어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시원에 맡길 수 있다. 요게 옳은 설명이고요. 4번,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재료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없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예외 조항이 틀렸고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21번입니다.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자, 이거 결격사유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래서 3번 감염병 환자. 22번 의료인의 국가시험은 매년 누가 시행한다? 1번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23번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할 때는 지도의사가 정해져야 되고요. 조산원의 입원실은 1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분만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쭉 보시면 1번 약사죠. 약사는 약사법 규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간호조무사, 안마사,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의료인,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의료유사업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답은 2번이에요. 의료인은 누구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의료인의 임무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그쵸? 치과의사는 구강 의료, 그다음에 구강 보건지도, 그죠? 한의사는 한방 의료, 그다음에 한방 보건지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면허된 것만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위반했을 때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처해집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26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면허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죠. 조건부 면허, 의료인 면허, 그리고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도 준 사람이 다 다시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의 자격 정지 처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그리고 지도와 명령,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하고요. 1번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이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냐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1번 시도지사의 허가, 그래서 그 장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27번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계속 나옵니다. 4번이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무죄. 28번 의료인의 조건부 면허에 연한으로 오른 것. 조건부 면허 3년이죠. 3년. 3년 이내에 특정 지역, 특정 업무를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내어줄 수 있다. 자, 조건부 면허 3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을 위반했다. 그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면허 취소 1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29번 간호사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 자, 간호사의 임무이죠. 간호사의 임무 더하기 의무 보시면 돼요. 자, 쭉 보시면 5번이 답입니다. 응급환자의 진단과 치료 행위는 의사의 임무이겠죠? 그래서 5번이 다르고, 자, 30번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있을 때 의료인의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4번 최선의 처치. 31번입니다.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의 요구를 받았다. 가장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2번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는 자. 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 거꾸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외우셨던 거 의료인, 의료기관,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처리업자, 요 세 사람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보건의료공무원이 지정한 처리업자, 공무원 권한이 없죠.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에 나온 세탁물을 처리했다라고 했을 경우 벌칙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자, 33번입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그쵸? 자, 그렇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고요. 34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34번 조산에 관한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이 누구냐? 조산이 포인트죠. 그렇다면 누구예요? 조산사, 그리고 의사, 한 사람 더 있죠? 한의사. 이렇게 세 사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산에 관한 거니까 치과 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업무이죠. 그래서 치과 의사는 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35번입니다. 자, 의료인은 의료, 조산, 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과로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누구의 비밀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이 답이에요.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종류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진단서의 보존 기한 3년이었죠.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모든 의료기관에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모든이 틀렸고요. 바르게 고치면 입원 시설을 갖춘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자, 3번 입원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녀 구별 없이 입원시킬 수 있다. 구별해서 입원시켜야 하고요. 정확히 고치자면 입원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고치셔야 정확합니다. 4번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보존기한은 10년이었죠. 5번 보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구, 군마다 일개소를 설치한다. 개수는 규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37번이요. 처방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보시면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약사에게 보내는 명령서이고요. 2번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었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약사 필요에 따라서 약품을 응용하면 큰일 납니다. 4번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처방전의 보존 기한은 2년입니다. 자, 38번 처방전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처방전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느냐? 여기 중에서는 4번을 고르시면 적절합니다. 처방의약품의 명칭, 용법, 분량. 자, 3번은 안 될까요? 치료기관. 정확한 명칭은 의료기관의 명칭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자, 39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상해가 아닌 진단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거죠. 자,
1, 2, 3, 4, 5번 중에는 4번 식사의 가능 여부, 이거는 상해 진단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단서에는 식사 여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40번.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자, 환자의 기록 열람은 본인 환자밖에 안 되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환자의 배우자. 두 번째, 환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가능하다. 여기서는 5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1번이에요. 환자의 기록 열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확인해 줄 수 있다. 이게 맞고요. 나머지 1번 같은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해 주면 안 됩니다. 그쵸? 기본이고요. 2번 보시면 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3번 진료 기록 확인, 송부받은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면 환자의 동의가 기본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5번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는 사본을 내어줘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고치시면 될 거예요. 자, 42번입니다. 간호기록부 보존기한. 자, 우리 간호기록부 안 외우셨죠? 그쵸? 우리가 외웠던 거 처방전 2년, 진단서 3년, 수술 진료기록부 10년. 요게 우리가 외웠던 거고 나머지 안 외운 거는 5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이런 것들은 5년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42번 답은 3번입니다. 자, 43번으로 넘어갑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부의 보존기간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답은 1번이죠. 수술기록부 10년. 자, 의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수술기록부,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두 가지 10년 보관한다. 자, 3년짜리는 진단서, 2년짜리는 처방전, 그쵸? 나머지는 5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4번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할 때 진료기록부의 보존기한은 진료 수술기록부 10년이죠. 그래서 5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45번입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면 자, 쭉 보시면 우리가 외웠던 거에 숫자를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료기록부는 10년 보존한 거였기 때문에 10년짜리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5년짜리에 해당합니다. 묶어서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46번으로 갑니다. 간호기록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간호기록부이죠. 1, 2, 3, 4, 5번을 잘 째려 보시면 진단 결과, 진료 경과, 예견 이런 것들은 의사가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호기록부가 아니고 뭐 진료기록 이런 데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입니다.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간호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1, 2, 3, 4, 5번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활력징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활력징후 그리고 투약에 관련한 사항 섭취 배설량 간호처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간호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활력징후, 투약,
섭취, 배설, 간호처치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간호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국가고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진료기록부보다는 우리가 간호인력이기 때문에 간호기록부 기재사항이 훨씬 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보시면 돼요. 48번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진료기록부 의사가 작성 10년 보관, 그쵸?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단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9번 변사체 신고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자, 변사체를 검안을 하고 나면 신고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사람은 의료인 중에 간호사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 답하시면 되고, 50번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 의심될 때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신원 확인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죠. 그래서 5번 경찰서장에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사람이고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느냐? 4번이 답입니다.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 사항 이런 것들 받아야 하고, 추가로 진단명, 그쵸? 그다음에 수술의 필요성, 방법, 의사의 성명, 부작용 이런 것들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명, 필요성, 방법, 의사 성명, 부작용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52번으로 갑니다. 무면허 간호 행위 어느 규정에 저촉되는가? 당연히 의료법이고요. 자, 53번 의료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무면허 의료행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자, 1, 2, 3, 4, 5번 쭉 보시면 1번이 답이에요. 치과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거꾸로 얘기하면 면허증을 받으면 의료인이 되는 사람들은 의료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의학, 치과의학, 간호학 요 세 가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4번이에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답은 3번이에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자, 1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예외 조항이 좀 있었죠. 원칙은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2번에 보시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말고 한 사람 더 있었죠.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조산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자, 4번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세 가지입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하나 더 있죠. 요양병원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죠. 자, 55번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한 환자. 자, 요양병원이죠. 장기 입원이 전제예요.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 있었죠?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 그쵸?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지정기관으로 가셔야 하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한 환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상해,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 환자가 해당하고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 4번이 답입니다. 자, 56번 요양병원 개설자. 의사와 한의사죠.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신체 보호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3번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신체 보호대를 대신할 방법이 없다. 비대체성을 얘기하죠. 이럴 때 한해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57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급식관리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급식관리 1번부터 보시면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급식, 환자 식사는 치료식과 일반식으로 구분합니다. 그쵸? 2번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를 이용한다. 이게 맞고요.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죠. 그리고 4번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합니다. 5번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매 식사 후 멸균 소독을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죠. 자, 58번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로 옳지 않은 것. 자,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화재, 환기, 방사선, 방충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요. 교통에 관한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9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1번 간호사이죠. 60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계속 나오죠. 2번입니다. 조산사와 한의사. 61번 조산원을 개설할 때 정해야 하는 의사는 지도의사입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지정의사 이렇게 체크하실 때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도의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62번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었죠. 의사와 한의사.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입니다. 자, 63번이에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휴업, 폐업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똑같이 신고해 주시면 되죠. 64번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자, 65번으로 갑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그 진료기록부 등의 그 의무기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 서류를 싹 다 보건소에 보내는 거죠. 1번이 답이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3번에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고 보건소장의 허가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당직이다라고 하면 밤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의료기관에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입원 환자가 있다. 그쵸? 즉 입원 환자가 대상이다 그러면 병원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한방병원 고르시면 됩니다.
자, 67번입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옳은 것을 고르면 우선 답은 3번으로 체크해 두시면 돼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쵸? 다솜, 피부과, 의원 이렇게 내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 과목을 명칭 표시할 때 중간에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는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진료 과목을 지우시고 전문 과목이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2번에 보시면 종합병원의 명칭 표기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두 가지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만 이 많이 틀린 거예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두 가지 다 표시할 수 있다. 동신병원 말씀드렸죠. 종합병원이지만 병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4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걔네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번에 보시면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 종류, 성명 이런 거는 광고 할수 명칭 표시판에 쓸 수 있지만 진료 수가 돈이거든요. 비용은 절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68번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돈입니다. 4번 진료 비용은 절대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가 됐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푸시고 9시 20분에 사진 찍고 나머지 문제 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보시다가 저랑 문제가 좀 다르거나 이상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소리 키시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진 않죠. 이미 답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정리하시고 9시 20분에 얼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